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함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15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들을 보면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안전운임제와 업무 개시 명령 등인데요. 하지만 용어 자체가 낯설다 보니 이번 파업의 쟁점을 쉽게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핫키워드에서 마련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줄다리기로 촉발된 물류 대란, 주유소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절 주유소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운송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만 업계 추산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안전운임제였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안전운임제는 법으로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뒤에 곧장 붙는 말이 또 있죠. 바로 일몰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해가 지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인데요.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 그 시한이 끝납니다. 올해 말이면 그 시한이 끝나는데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를 연구하고 시멘트, 컨테이너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도 곡물과 철강 등 5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화물연대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품목 확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크게 2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견인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느는 등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해당 차주들의 수입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의 소득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곡물 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을 평균 52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에서 기름값과 유지비, 통행료 등의 고정 지출을 뺀 액수고요. 그런데 화물연대 입장은 180도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산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곡물 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은 평균 월 409만 원이라는 게 화물연대 조사인데요. 일평균 14시간의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은 11,000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의 용역보고서에는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이 빠졌고 타이어와 기름 등 각종 소모품비와 수리비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 차이가 크다 보니 정부와 화물연대 거리 좁히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발령할 수 있는데요.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가 발부된 다음 날 밤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리적 중재안으로 이 갈등의 출구를 찾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함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